제 이름은 김정숙입니다. 올해로 68이 되었네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자꾸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고 하죠. 저도 요즘 가끔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생각해보면 그 모든 순간에는 항상 가족이 있었습니다. 저는 12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전날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떠난다는 게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날 집에 혼자 앉아 있는데 세상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손을 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있잖아요. 그때 민수 나이가 24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그 말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저는 시장 골목에서 작은 옷 가게를 했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얼어붙고 여름에는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그래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들 결혼할 때 조금이라도 보태주자.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돈을 모았습니다. 크게 번 적은 없지만 조금씩 모으다 보니 세월이 흐르면서 돈이 쌓였습니다. 10년, 20년, 30년. 어느 날 통장을 보니 1억 8천만 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보며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이 돈은 아들 인생 시작하는 데 쓰자. 그런데 어느 날 민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그래? 어떤 애야? 민수는 잠깐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조금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민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엄마 부탁이 하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여자친구가 사업하다가 사기를 당했대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돈이 조금 필요해요. 얼마나?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8천만 원.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 돈은 제가 30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민수야, 그건 너무 큰 돈이다. 하지만 민수는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도 만나보면 알 거예요.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물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솔직하게 말해라. 그 아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애니? 민수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네, 엄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국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앞에 앉아 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얼마 인출하시겠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8천만 원이요. 돈을 받아들고 은행을 나오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아들 돕는 건데.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민수의 여자친구를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늘 이런 말뿐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상황이 복잡해요. 다음에 꼭 인사드릴게요. 어느 날 밤 민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한데 저는 이미 불안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얼마냐? 민수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1억 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야, 그건 안 된다. 하지만 민수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죽으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저는 또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에 남아있던 마지막 1억 원을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도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울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그 사람 연락이 안 돼요. 전화도, 카톡도, 주소도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사기였다는 걸.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 인생을 망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손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놀랐습니다. 응? 그 여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준호야, 경찰도 못 잡는다더라. 그런데 준호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할머니. 잡을 수 있어요. 준호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휴대폰 좀 주세요. 준호는 카톡 대화와 사진을 하나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사진 이상해요. 왜? 인터넷 사진 같아요. 준호는 바로 검색을 했습니다. 몇 초 뒤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 사진 모델 사진이에요. 그 순간 우리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준호는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준호가 말했습니다. 찾았어요. 그 여자. 같은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말했습니다. 위치도 찾았어요. 우리는 경찰에 모든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며칠 뒤 전화가 왔습니다.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수야, 돈은 다시 벌면 된다. 민수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저는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다시 벌면 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물이 터졌습니다. 30년 장사를 하면서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제가 그날은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우리는 가족을 잃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걸요.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을 믿었다가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